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직 그 하락이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거진 5일 가까이 음봉으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아마도 차트상의 움직임을 좀 보고 지수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를 예측해 볼 만한 시점이 이제는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거래소는 79종목 총 80종목 빼곤 전부 다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1134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보통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종목 이상 하락하면 투매가 나왔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매도세가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매도세의 중심에는 기관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최근 시장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형적인 좀 조정 장세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환율에 있어서 보통은 지난 코로나가 이슈가 됐을 때 1,30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지금 1,160원 정도로 상당히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아시겠지만 뭐 그 이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도 이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좀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매도의 중지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서 해지를 하는 그런 양쪽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매수는 하되, 그렇지만 해지를 하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장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11월 3일인가요? 그때 이제 또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선이 있습니다. 그 대선에서 확실하게 트럼프가 뭐 승기를 잡고 있거나 아니면 뭐 바이든이 또 승기를 잡고 있거나 해서 어느 한쪽이 확실한 어떤 주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 정책에 맡겨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아울러서 뭐 아시겠지만 곧 추석입니다. 그래서 추석은 연휴가 좀 길기 때문에 특히 9월달은 영업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 연휴에 대한 리스크, 긴 연휴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또 유럽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확실하게 조금 투심을 매수 쪽으로 돌리는 데는 좀 부족한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개인들의 유동성, 이 엄청난 그 예탁금과 기대감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는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좀 눌러주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개인들의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이 조금 덜 하락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레벨을 더 업해서 진짜 3,000포인트 뭐 1,000포인트 이렇게 거래소와 코스닥이 가려면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눌러주고 털어주고 가는 움직임이 나올 필요가 있겠다는 좀 생각도 사실은 속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뭐 견디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와중에 코스피를 좀 살펴보면 아마도 이 눌림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지금 332포인트 정도인데 아주 깊게 빠져도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 2300포인트까지 살짝 밀리고 나서 저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2평선에서는 1차적인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62평선이니까 보면 한 820포인트가 1차적으로는 한번 찍고 다시 반등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이 1차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좀 보고, 지금 연속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지난번 8월달에 보시면요, 이때도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때도 거진 센 하락을 거의 한 5일 정도 가까이 맞고 바로 좀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는데 사실은 비슷한 패턴으로 좀 아직은 62평선 터치를 못했습니다만 내일 장 초반에 좀 밀렸다가 반등해주면서
내일 혹은 모레 정도에는 시장이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양시장 모두 좀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반등이 전처럼 강한 반등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하락하는 종목과 상승하는 종목이 어느 정도 비등비등 한 그런 움직임까지는 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보유 종목에 대해서 저는 홀딩을 하면서 좀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시장이 많이 빠질 때는 지금 뭐 이미 투자를 오래 하신 주주분들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많이 빠지면 거기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져버리면 예를 들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속 들고 가는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변동성 강한 종목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팔아버리고 저점에서 산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어느 지점에서 그런 반등을 할 것이냐, 어느 지점까지 밀리면 그 후에 다시 반등을 하고 저점에서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저점에서 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냐, 그 부분을 좀 살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26만 8천 원까지 좀 밀렸고 120평선까지 밀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정도까지 밀렸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좀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등이 좀 나올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내일은 장 초반에 오늘 뭐 나스닥 다우지수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내일쯤 한번쯤 좀 반등이 나와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에는 오히려 조금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조금씩 좀 매수를 할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느냐, 조금씩 분할로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오후 8시 14분인데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0.53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20평선까지 지금 밀려버리면서 여기를 터치해주면서 음봉 뽑았는데 이게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눌려버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23만원 정도, 한 요 정도까지도, 지금 한 24만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 이 캔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아마도 내일 시장에서는 반등의 움직임을 최소한 아래꼬리 길게 다는 음봉이든 양봉이든 나와주면서 반등의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만 다시 한번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기준을 잡고 있던 30만원까지 복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상에 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악재가 있었나요? 저는 악재가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2상 3상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2상 3상 이외에더라도 이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셀트리온은 3분기 실적도 뭐 컨센서스 추정치가 이미 잘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악재도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합병에 대한 이슈와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빠져서 이렇게 시장이 한꺼번에 밀어버릴 때 물론 심적으로는 좀 불안하고 하시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더 느긋하게 지켜보실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매동 자체도 보면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다가 외인들이 이제 175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조금 긍정적으로 그나마 좀 보고 있고, 상승하는 시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상승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개인들이 좀 본전 심리에 좀 털어주면서 외인과 기관이 좀 들어와서 좀 어느 정도까지는 추석 전에 그래도 한 30만원 정도 라인, 못해도 한 22평선까지는 좀 밀어 올려주면서 마감을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가 이 정도 밀렸다라고 하면 더 하루 정도는 더 밀릴 수 있어도 수요일 이후에,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에는 그때쯤이면 이제 아주 강한 아래쪽 하방에 대한 조정보다는 조금은 이제 좀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잔잔한 좀 반등의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호재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석이 연휴가 있고, 그리고 환율도 계속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외인이 안 들어오고, 공매도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해지할 수 있는 수단도
현재 상황에서는 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라인대까지 지금 120평선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더 빠진다라고 하면 이미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그렇고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는 뭐 하루 이틀 상관으로는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왕 조금 더 이 가치에 대해서 셀트리온에 대한 그룹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가치를 믿고 들어오신 주주분들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든 종목들, 특히 뭐 신풍제약이 또 아시겠지만 자사주 처분하면서 쫙 또 시장을 갖다가 더 흔든 것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렸다라고 하면 조금은 좀 숨고르기 하시고 지켜보시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울러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잘 지켜줬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기준 라인을 저는 11만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11만원은 한 요정도라고 봤고,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강한 하락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오늘 뭐 많이 빠졌는데 상당히 선방해줬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물론 뭐 62평선 다 깨지고 했지만 121평선을 좀 지켜주면서 잘 어쨌든 견디고 있고요. 이 11만원대 겪어보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들고 계신다면 오히려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힘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인들이 조금씩 지금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쨌든 오늘도 9만원까지도 밀렸습니다.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원 정도가 되게 중요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120평선을 아주 시원하게 깨버렸습니다. 한번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움직임이 상당히 좀 버겁습니다. 지금 보면 월봉으로 보면 지금 헬스케어가 움직임이 이렇게 여기까지 밀어서 지금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거진 다 빠진 것 같긴 하거든요. 한 9만원 정도, 뭐 8만 9천원, 뭐 9만원 요 정도 정말 라인까지 빠진 거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제 생각으로는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조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같이 이 정도 움직임만 가지고 같이 좀 반등의 움직임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제약만 빼고는 셀트리온과 같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빠지고 있고, 어떠한 제약 바이오 종목 몇몇 개 빼고요. 몇몇 개 빼고 다 밀렸어요. 지금 다 밀렸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떴을 때도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이슈건 무슨 이슈건 간에 지수가 빠져서 완전히 밀려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정도까지 밀린 상태라고 하면 지수의 반등을 먼저 살피고, 내일 나스닥 선물, 그리고 오늘 나스닥 다우지수의 움직임을 보고 내일 제 생각으로는 이제 120평선까지 코스피가 거의, 코스닥도 그렇고요, 거진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이제 잠깐의 오전 중에 뭐 하락한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오늘 신용 자금이 좀 털렸을 거예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그냥 코스닥과 코스피에 신용 융자 자금이 좀 털렸을 겁니다. 이제 그게 오전에 좀 매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매물들을 소화해주고 나서 반대로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의 움직임에서 정말 최저점을 확인해 주고 나서 오늘이나 내일 중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외인들이 한 58억 정도 들어왔는데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조금은 사실은 강한 반등보다는, 그런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추석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정말 괜찮게 실적에 대한 이슈 없이 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매수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이슈 두 개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오늘 시장이 빠져가지고 뭐 며칠 동안 빠져서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드시겠습니다만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만큼 이런 또 조정이 있으면 반드시 또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 거쳐야 할 어떤 뭐라고 할까요? 거쳐야 할 뭐 고난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추석이 지나고 나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 이 시장에서 선별해서 좀 지켜보는 슬슬 지켜보는 그런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을 믿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빠질 만큼 빠진 상황에서는 용기 있게 좀 매수하는 것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까지 밀려버리면서 이 캔들 사실은 되게 꽤 오래전에 봤던 캔들인데 이 캔들의 상단 라인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9만원 선 밑으로 빠지면서 종가 마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밀려버리면 되게 애매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골이 깊어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내일 오전에 조금 밀렸다가 순매수 들어오면서 반등해주는 움직임으로 그렇게 좀 가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더 빠질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마 뭐 소위 말하는 뭐 슈퍼개미 분들 뭐 기관 외인들 다 그 시장에서 내일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조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멘탈 다 잡으시고 좀 버티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시장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전 중에 밀렸다가 힘있게 다시 좀 끌어올리는 반등이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내일 새벽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어떻게 될지 그거 좀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하시죠. 좋은 말씀을 좀 못 드려서 안타깝습니다만 저도 시장에 참여하는 한 개인으로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생각하면 뭐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코로나19 때 엄청나게 빠졌을 때도 견뎠는데 뭐 이 정도 조정은 뭐 충분히 상승을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숨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내일 시장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